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교 거의 꼴등이었고요. 126명 중에 121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하루에 영어 공부만 1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가 되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땄고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토익 시험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문제 한 문제도 없었어요. 975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9등급 영어소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전교 꼴찌를 맞았던 고졸인 제가, 그리고 영어 9등급을 맞았던 제가 영어 공부를 해서 원어민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영어 학습법보다는 어떻게 영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영어 학습법을 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영어의 팁이나 학습법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나누어서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소개를 할 때 이 원어민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어민처럼 100% 그렇게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유학을 간다고 해도 그 원어민만큼의 레벨을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총 6가지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냐, 아니면 교포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 두 번째, 원어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원어민이 일부러 영어의 레벨을 낮추거나 아니면 말하는 속도를 낮추지 않아도 원어민과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어에도 이런 비즈니스 영어나 이런 일상 대화에 사용하는 캐주얼한 영어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영어나 아니면 캐주얼한 영어를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를 볼 때 한글 자막 없이 영화를 보거나 영어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원어민에게도 영어가 유창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이 원어민이 여러 명 있는 그룹의 대화에 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영어 실력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런 원어민이나 정말 교포분들에게 영어에 비하면 정말 저는 세 발의 피죠. 그치만 나름 이제 영어로 높은 레벨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중에 영어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영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자꾸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얼마나 밑바닥에서 영어를 시작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교 거의 꼴등이었고요. 126명 중에 121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 성적이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영어로 9등급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적 이 조회표라고 하나요? 같이 뽑아왔습니다. 혹시 보시고 계시나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 공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는 이 한국어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산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도 영어로 쓰게 되고 연애를 해도 다 영어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업무가 사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로 아예 그냥 사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영어를 처음 시작했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23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영어를 이제 손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가 밑바닥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I, my, me, mine 이런 기본적인 문법이나, 그리고 실제로 저는 발음 기호도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레벨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때부터 해서 이 해외여행 가는 거에 정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도 해외여행을 갔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살 때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크게 다짐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더 즐기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말 저는 철저하게 여행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고졸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목표를 잡고 여행업으로 가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먼저 따자. 영어 공부를 하는 김에 그 자격증을 따자 하고 목표를 세우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들이 옆에서 다 토익을 공부하니까 그러면 토익을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 보다 하고 토익 학원을 2달 등록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잘 살지 못해서 이 엄마가 정말 큰맘 먹고 2달 이 토익 학원 2달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저도 이제 집안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 2달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하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학원을 갔는데 제가 워낙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전을 뒤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진도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문법을 마스터하려고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 2달 동안은 제가 하루에 영어 공부만 1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영어 공부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하다 보니까 문법 자체의 기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금방 지나가고 뭐 2달 해도 그렇게 토익 점수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토익 시험을 보지는 않았고 거기서 모의고사를 봐도 뭐 신발 점수에서 한 500점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익 학원을 그만둔 다음부터 한 2개월 동안 다시 한번 기본기에 충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어를 매일매일 외웠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정말 완벽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차쯤 됐을 때 문법은 정말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했죠. 그치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문법은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했다고 했을 때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문법을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문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문법을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문법,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어들을 이해를 하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면 기본 문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법책 같은 경우는 계속 영어를 공부하면서 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제 나름대로 착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법책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30번 이상은 보지 않았나. 아마 30번보다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이런 기본적인 약간 베이스가 깔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화 공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제의 범위를 정말 넓게 봤어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까지 모든 단어를 다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화를 공부할 때 조금 저만의 약간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 약간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들하고 병행하면서 1년차가 되었을 때는 제가 이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완벽하진 않지만 뭐 다양한 표현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제가 영어로 돈을 받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K-팝이 워낙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차가 되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땄고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2년 차에는요, 제가 이 원어민들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어휘력이 정말 높아졌어요. 한 일화로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캐나다인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그 친구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에 원어민 영어 교수로 있는 친구였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저한테 너 어휘하고 스피킹 실력은 지금 같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교수님보다 더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거예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이런 스피킹이나 어휘력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시험을 봤을 때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토익 시험을 등록을 했어요. 토익 시험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문제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치만 이 토익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몇 문제를 놓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결과를 받았더니 시험 결과가 975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975점을 받았지만 저는 솔직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고 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문제를 놓쳐서 만점을 못 맞았다. 이게 솔직히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또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취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그 975점 점수도 지금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영어는 계속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영어를 안 쓰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영어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일취월장 계속 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차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원어민들 속도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요. 제가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적인 발음이 섞여 있어서 원어민들이 이 원어민으로 착각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런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원어민이라고 소개해 본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나 아니면 캐주얼한 영어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 2, 3년 동안 영어를 실질적으로 한국어보다 더 많이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가 너무 익숙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은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유학 경험이 단 1도 없고요. 물론 제가 여행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영어권 국가로 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1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 영어가 발전을 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고 그 대신 영어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일상생활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욕심이 생겨서 높은 레벨까지 올라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게 돼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어를 시작을 하시고 영어를 하는 걸 습관으로 먼저 만드세요. 9등급 전교 꼴찌인 저도 해냈기 때문에 더 똑똑하시고 더 멋지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부터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만약에 영상이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